그래서 트랜스포머, 저희가 이제 어텐션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고, 트랜스포머는 이제 RNN을 사용하지 않고 어텐션만으로 저희가 시퀀스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였고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소프트맥스부터 정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는 마스킹을 구현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소프트맥스를 쓰면 안 되고요. 마스크를 입력으로 받을 수 있는 소프트맥스, 마스크드 소프트맥스 연산을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하면은 어떤 얘기냐면, 마스크를 입력으로 줄 건데 그 마스크는 결국에 이 입력하고 똑같은 쉐입의 마스크를 줄 거고요. 똑같은 쉐입의 마스크를 줄 때 만약에 마스크 부분이 1이라면 얘가 0이 되니까 그 부분은 그대로 두고, 아니고 원래 이 마스크 값이 0이었다면 얘가 1이 되면서 마스크드 필 연산은 1인 부분, true인 부분을 이 뒤에 있는 인자 값으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마스크가 만약에 0, false였다면 이거는 이제 인풋의 데이터 타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 값으로 설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취하겠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킹이 적용된 소프트맥스를 구현했다면 저희가 그때그때 마스크되는 부분만 잘 전달을 하면 되겠죠. 멀티헤드 어텐션부터 이제 정의를 해야 될 거고요. 이게 이제 트랜스포머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연산이 되겠죠. 그래서 멀티헤드 어텐션은 이제 디멘션과 헤드의 개수, 헤드를 몇 개로 나눌 건지를 인자로 받고요. 그래서 디멘션은 당연히 디멘션이 넘버 헤드는 이렇게 되고, 헤드 디멘션, 그러니까 저희가 나눠진 다음에 각 헤드의 디멘션은 당연히 원래의 디멘션을 헤드 개수만큼 나눈 게 되겠죠. 그리고 Q 프로젝션과 쿼리 키 밸류에 대한 각각의 프로젝션, 예선 바이어스 true로 줬고요. 그리고 아웃풋에 대한 프로젝션 이렇게 미리 정의를 해두고요. 그리고 저희 실제 포워드 할 때는 일단 먼저 쿼리와 키의 길이를 다 알아야 되고, 뭐 배치 사이드도 알면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쿼리와 키에 대한 쉐입 정보를 미리 계산해 둡니다. 쿼리 키 밸류에 대해서 각각 그 프로젝션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쿼리 키 밸류를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고, 이것은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저희 이미 코드에서 설명드렸죠. 마지막 축을, 지금 얘네들은 전부 다 B, L, D. 그러면 L은 이제 LQ가 될 거고요. 쿼리에 대해서는. 키에 대해서는 LK가 될 거고요. 이런 모양인데, 얘네들의 마지막 축을 헤드의 개수만큼 나누겠다. 그럼 당연히 그 크기는 저희가 미리 구해놓은 헤드 디멘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축의 순서를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바꿀 것이다. 그래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 축의 위치가 바뀌게 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헤드 축을 배치 축 뒤에 브로드캐스팅이 적용되는 축에 둠으로써 각각의 헤드, 각각의 배치에 대해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수행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다 파라미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가 만약에 있다면, 자, 이 마스크는 키에 대한 마스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말을 했었죠. 키 부분만 저희가 패딩을 하게 되면은 마스킹이 구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키 부분에 대한 마스크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배치 디멘션, 이거는 이제 퍼미터 한 후에는 헤드의 개수가 이 축에 오게 되고요. 넘 헤드가 이 축에 오게 되고요. 얘는 이제 어텐션을 할 때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쿼리의 길이가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키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치 사이즈, number of heads, 쿼리의 길이, 키의 길이. 근데 저희는 키에 대해서 마스킹을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더미 축을 여기에 생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헤드에 대해서 동일한 마스크를 적용할 거고 키에 대해서만 마스킹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커절 마스크는 이제 디코더의 셀프 어텐션에 사용되는 이제 마스크죠. 이것을 이제 이런 코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마스크의 쉐입은 1 by 1 by 쿼리의 길이, 키의 길이가 됩니다. 물론 이제 디코더 셀프 어텐션이기 때문에 쿼리 길이와 키의 길이가 동일하겠지만요. 그리고 마스크가 만약에 있었다면 쿼리와 이 커절 마스크와 원래 마스크를 둘 다 사용을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커절 마스크는 여기까지만 있는데 패딩 마스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둘 다 사용해야 돼서 AND 오퍼레이션을 취해줍니다. 아니라면 그냥 커절 마스크만 사용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드 다 프로덕트 어텐션이기 때문에 헤드 디멘션의 루트를 취한 값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어텐션 값을. 그리고 어텐션은 여기서 쉐입에 유의를 하면은 쿼리는 이제 BLQ B number of heads LQ D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키는 B number of heads LK D인데 저희가 트랜스포즈 해서 LK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앞에 있는 두 축은 브로드캐스팅 되는 축이고 이 마지막 두 축에 대해서 적용된다면 어텐션은 당연히 B, N, H, LQ, LK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적용한 다음에 저희 마스크도 이것과 동일한 쉐입입니다. 더미 차원이 있지만 그래서 그 마스크를 적용해서 소프트맥스를 구할 것이고 그럼 자연히 마스킹 돼야 되는 부분은 소프트맥스 할 때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되면서 저희가 어텐션 웨이트가 0이라는 걸 보장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어텐션 웨이트 값에 이 모양이죠. 지금 밸류를 곱해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또 다시 B, N, H, LQ, LK에다가 뭐를 곱해주는 거냐면 B, N, H, LV인데 이거는 결국에 LK랑 똑같죠. 그래서 LK로 쓰겠습니다. D. 근데 이제 D는 DH. 그래서 얘를 이제 곱해주게 되면 마지막 두 축에 대해서 적용되면서 B, NH, LK 결국에 LQ, DH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원래 모양대로 해주면 B, LQ by D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 프로젝션을 또 해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멀티 헤드 어텐션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인코더의 셀프 어텐션, 디코더의 셀프 어텐션, 크로스 어텐션 다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학습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네, 보시면은 이제 큐러시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feed forward 네트워크 여기죠. feed forward 네트워크가 항상 어텐션 뒤에 따라 붙는데 그것은 이제 그냥 fully connected layer 두 개를 이어붙인 거다. 그래서 fully connected layer activation.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드롭아웃이 있습니다. 제가 이론에서는 설명 안 했지만 이 드롭아웃도
레이어마다 적절한 장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액티베이션 이후에 dropout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dropout probability는 설정이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은 이제 0.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력되는 프리커넥트 레이어에서는 히든 디멘션을 4배로 늘리고 액티베이션 적용한 다음에 드롭하고 바로 다시 원래 디멘션으로 줄이는 바틀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액티베이션은 여기서 렐루를 사용하지만 최근에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들은 이런 갤루나 실루 액티베이션을 좀 더 자주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 갤루나 실루 액티베이션은 렐루보다는 연산량이 좀 더 많고 메모리 사용량도 좀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의 커절 어텐션이죠. 이 triu 함수를 사용해서 이 다이오고널을 조절하면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 저희가 원하는 거는 딱 이거죠. 이 모양이 저희 false가 지금 마스크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딱 이거랑 똑같이 생겼죠. 그리고 인코더와 디코더로 나뉘게 되는데, 인코더 부분은 보시면 멀티헤드 어텐션, 셀프 어텐션 다음에 바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가 나오죠. 그래서 멀티헤드 어텐션과 이제 각각의 이제 모듈에는 다 레이어놈하고 이제 드롭아웃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을 X로 받을 거고, 이 X는 이제 임베딩 값이 되겠죠. 그리고 마스크도 입력으로 받을 수 있고요. 필요하다면. 그래서 여기서 프리놈이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어떤 태스크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트랜스포머의 노멀라이제이션 위치를 이렇게 앞에 위치하는 게 성능이 좋을 때가 있고, 뒤에 위치하는 게 성능이 좋을 때가 있고, 태스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태스크마다 조금씩 노멀라이제이션 위치를 조정해 가면서 어떤 게 좋을지 노크를 해보면 좋고요. 그래서 인베딩 값을 이제 셀프 어텐션을 바로 합니다. 드롭아웃 적용하고 리지듀얼 커넥션, 그 다음에 노멀라이제이션까지. 그리고 리지듀얼 커넥션 할 때는 이제 입력을 더해주는 것이고요. 이렇게 구한 어텐션, 셀프 어텐션 그 출력을 다시 저장을 해두고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드롭아웃, 리지듀얼 커넥션 할 때 피드포워드 어텐션 네트워크의 어텐션 레이어의 아웃풋을 다시 더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노멀라이제이션 또 해주고. 그래서 모델 구조 자체는 엄청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코더 블록 같은 경우에는 또 차이가 이제 중간에 크로스 어텐션이 추가되어 있다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커절 마스크도 적용한다는 거. 그래서 크로스 어텐션을 하려면 결국에 쿼리, 키, 밸류에서 두 종류의 입력이 필요하죠. 키와 밸류는 동일하고 쿼리는 다르니까 두 종류의 입력이 필요해서 이제 x와 y를 둘 다 입력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x는 이제 인코더의 아웃풋, 소스 센텐스에 대한 정보가 되겠고요. y는 타겟 센텐스, 저희가 예측해야 되는 티처 포싱을 통해서 예측해야 되는 타겟 센텐스의 정보가 됩니다. 마스크 X와 마스크 Y는 이제 각각 X의 마스크, Y의 마스크를 의미하고요. 이 두 개 다 필요합니다. 일단은 셀프 어텐션, 디코더 셀프 어텐션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리지듀얼 커넥션 위해서 이렇게 저장해 두고요. 디코더 셀프 어텐션 할 때는 키를 기준으로 패딩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키인 Y, 마스크 Y를 주고요. 커절 마스크를 줘야 됩니다. 이걸 주지 않으면 모델이 치팅을 하는 거죠. 미래의 입력을 봐버리는 거죠. 그리고 드롭아웃, 리즈 커넥션, 노멀라이제이션. 이거는 계속 동일합니다. 그리고 크로스 어텐션. 크로스 어텐션에서는 쿼리가 Y, 타깃 센텐스가 되고, 키가 아까 시퀀스 어텐션 모델에서 했던 것처럼 거랑 똑같죠. 쿼리와 밸류가
소스 센텐스가 됩니다. 키와 밸류가 소스 센텐스에 대한 정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키를 기준으로 마스크, 패딩 마스크를 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스크가 X의 마스크를 줘야겠죠. 여기서는 커전 마스크를 당연히 적용 안 하고요. 크로스 어텐션이기 때문에 X의 모든 부분을 다 봐도 되죠. Y가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크로스 어텐션을 적용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fit for network 통과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 타겟에 대한 Y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포지셔너 인코딩도 해야겠죠? 포지셔너 인코딩은 그 식을 그대로 여기다 적용을 시킨 겁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식이 그대로 그냥 파이토치로 옮겨온 거고요. 그래서 서로 프리퀀시가 다른, 주기가 다른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를 교차해가면서 이 히든 디멘션에 쌓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코드 자체는 딱히 특별할 게 없고요. 여기서는 미리 다 계산해 놓습니다. 맥스 랭스를 미리 정해 놓고 이 값들을 미리 계산을 해요. 그래서 GPU 메모리에 저장을 해둡니다. 이거는 이제 모델 파라미터는 아닌데 레지스터 버퍼를 하게 되면 모델 파라미터는 아닌데 GPU 메모리에는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컴퓨테이션을 해놓는 거죠. 그리고 forward 할 때는 X의 시퀀스 랭스를 고려해서 미리 계산된 포지셔너 인코딩 값을, 저희 이거를 바꾸지 않을 거잖아요. 이 포지셔너 인코딩 값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시퀀스 랭스만큼만 가져와 가지고 나중에 이제 X와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지셔너 인베딩 인코딩의 쉐입도 BLD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두 번째 구현 같은 경우에는 속도는 좀 느리지만 엑스트라폴레이션, 외삽을 좀 고려한 구현이고요. 그래서 얘는 X가 주어질 때마다 저희 그 포지셔너 인코딩 식을 매번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비효율적이지만 위에보다 좋은 거는 위에는 이제 미리 계산해 놓고, 만약 미리 계산해 놓지 못한 값들은, 그러니까 미리 계산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 맥스렌을 무한대로 줄 수는 없죠. 왜냐면 메모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당히 작은 값으로 모델 VRAM 사이즈를 고려해서 맥스렌을 줘야 되고요. 그래서 뭐 1024, 뭐 256 이런 값을 주고, 만약에 그보다 큰 값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에러가 나게 됩니다. 이 코드는 큰 값이 들어오게 되면은 시퀀스 랭스까지 잘려서 줄 텐데, 그렇게 잘려서 나온 값이 원래 시퀀스와 길이가 안 맞기 때문에 이 코드에서는 에러가 나지 않아도 더할 때 에러가 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X가 주어지면 그 X의 시퀀스 랭스를 구해가지고 그 값의 시퀀스 랭스 값을 기준으로 똑같이 이 포지셔너 인코딩 값을 그때그때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구해진 포지셔너 인코딩 값은 반드시 X와 쉐입이 동일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BLD 쉐입으로 해줄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두 개 다 배치 축은 없어요. 배치 축은 없는데 각 배치마다 다 똑같은 값을 더해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더미 차원을 생성해주면은 더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두 번째 구현을 사용할 거고요. 트랜스포머 인코더는 결국에 이 인코더 블록을 여러 개를 쌓아놓은 거죠. 이거는 이제 특별할 게 없고요. 레이어 개수를 몇 개로 할 건지 정도는 이제 정할 수가 있겠죠. 디코더도 마찬가지로 디코더 블록을 여러 개 쌓아놓은 거. 레이어를 뭐 2개 할 수도 있고 4개 할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설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이제 인베딩이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리고 포지셔널 인코딩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트랜스포머 구조상 없으면 안 된다고 했죠. 이게 없어도 이제 모델링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 이런 시퀀스 투 시퀀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포지셔널 인코딩을 미리 모델한테 인덕티브 바이어스 형태로 주는 것이 훨씬 더 학습에 있어서 효율적일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베딩도 이제 드롭아웃을 해줍니다. 인베딩도 드롭아웃을 적용해주고 트랜스포머 인코더와 디코더를 정의를 해줄 거고요. 그래서 일단 X에 마스크를 줘서 인코더에 줄 거고 X와 Y 마스크를 둘 다 구해서 디코더에 줄 건데 보시면은 X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 소스 센텐스에 대한 연산은 인코더 부분에서 끝나고 이제 디코더 부분입니다. 디코더 부분에서 이제 Y도 마찬가지로 인베딩과 포지셔널 인코딩 구해서 더해주고 드롭아웃 해주는데 이 디코더 부분에서 인코더의 출력을 가져오죠. 그래서 얘를 키와 밸류로 크로스 언테이션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마스크도 주고요. 그 다음에 최종 얻어진 B, L, Y, D 쉐입의 텐서에다가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적용해서 티처 포싱 형태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보시면 인코더의 출력이 디코더의 크로스 어텐션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디코더의 이전 값은 이제 쿼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식으로 아직도 이제 인베딩과 클래시파이어가 제일 많습니다. 파라미터는. 네, 트랜스포머 인코더와 디코더. 디코더가 더 파라미터가 많죠. 당연히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에 쿼리 키 밸류 아웃풋 프로젝션이 그만큼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학습을 시키면은 여기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이제 실행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강의 잠시 멈추고 이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이런 애큐러시가 나오는지. 그래서 보시면 아까 어텐션보다 살짝 더 좋은 애큐러시가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상당히 작은 사이즈의 데이터셋에 학습시켰기 때문에 트랜스포머의 모든 잠재력을 다 본 건 아닙니다. 데이터셋을 전부 다 가져오고 트랜스포머 모델도 그에 맞춰서 스케일링러를 이용해서 크기를 키우면 디멘션도 키우고 레이어도 키우면은 그때부터는 이 원래 저희 C2식 모델이나 C2식 어텐션 모델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컴퓨팅 리소스 문제로 그걸 확인하지는 않을 거고요. 근데 저희가 배운 이론상 그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디코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 안 드린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패딩을 하는 위치도 조금씩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지금 패딩은 오른쪽에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다 하는 거는 이제 하는 거를 통해서 그거를 이 디코딩 알고리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이 트랜스포머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리디 디코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베딩과 포지셔널 인코딩 값 더해주고 이 트랜스포머를 그대로 그냥 트랜스포머의 포워드 패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x의 값을 인코딩된 x의 값을 구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트랜스포머 레이어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는
일단 제가 하나씩 붙여가면서 y를 생성하죠. 그래서 RNN하고 살짝 다른 부분은 디코더에 입력되는 이 y의 길이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로짓을 가장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시퀀스에 해당하는 예측으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넥스트 토큰으로 하고 argmax 취해서 똑같이 하면 되고, 그리고 y프레드에 이어붙이게 되죠. 그 이어붙인 y프레드를 다음 스텝의 생성해서 예측해서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y프레드가 점점 늘어나요. 입력의 길이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처음 몇 번은 이제 좀 빠르게 되다가 나중에 출력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느려진다는 얘기죠. 생성이 예측이. 그래서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키 밸류 캐싱이라는 아이디어로 해소를 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은 저희가 이제 디코더에는 미래 토큰의 어텐딩을 차단하는 셀프 어텐션에 커절 마스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이용을 하면은 저희가 굳이 매번 모든 토큰에 대해서 어텐션 값을 계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6주차 강의에서 조금 더 완전 거치적으로는 설명하지 않아도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연산 효율성을 그 키 밸류 캐싱을 이용해서 중복적으로 계속해서 계산되는, 사실 이전 토큰에 대한 어텐션 값은 이미 계산했었기 때문에 또 계산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코드에서는 지금 계속 컨캣 하면서 길이가 늘어나면서 이전에 계산했던 값들에 대해서도 계속 어텐션 값을 계산하고 있다. 불필요하게. 그래서 그 부분을 최적화를 시킬 수 있고, 그거는 키 밸류 캐싱이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구현을 하더라도 이제 RNN에 비해서는 확실히 생성하는 속도, 예측하는 속도가 느립니다. 왜냐면 디코더가 훨씬 더 무겁고 제가 말한 그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성 자체가 RNN에 비해서는 속도가 느리고요. 근데 이제 생성을 해보면 아이러 프로그래밍 해보면 액큐러시 자체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났죠. 아직도 이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이제 블루스코어를 구해보면은 0.037로 이제 아까 시퀀스 투 시퀀스 어텐션 모델보다도 좀 더 계산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원하면은 이 greedy decode 함수 말고 빔 설치 디코드나 이제 뭐 샘플링 베이스드 디코딩 방법들 구현해 볼 수 있겠죠.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챌린징하고요. 특히 빔 설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지 잘 구현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챌린징하고, 만약에 하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